합시다. 오늘은 활용을 해야 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1번이요. 뭐 질문한 게 근데 다 이 방식이죠? 지금 질문한 거 보니까 다 바꾸는 방식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자,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기준은 이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를 1번 모양으로 바꾸란 얘기잖아요. 네, 1번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가운데 얘를 보는 거죠. 얘가 플러스 x 플러스 5로 바뀌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5로 만들어야지 이제 가운데 식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5고 9,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 2번도 계속 할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 계속 얘를 보고 하는 거니까 2번에는 2를 곱해야 돼요. 쟤한테 2를 다 곱하시면은 네, 다 2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2, 2x, 8 그래서 맞는 거죠.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4분의 1 곱했어요. 네, 그래서 얘한테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4분의 1x, 얘는 1,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부동호를 먼저 쓰면 안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리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지금 이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하고 쓸게요. 원래는 작은 숫자가 왼쪽에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위치를 바꿔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3. 꼭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써라. 네, 그래서 얘도 맞죠. 자, 5번이 답이겠네요. 자, 근데 그냥 봐도 왜 5번이 답인지 아시겠죠? 네, 마이너스가 곱해졌는데 부등호 방향이 네, 지금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여기에다 곱해주시면 그러면은 1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돼서 방향이 바뀌고 거기다 7을 더했죠. 그러면 얘는 8이 되고 7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보던 대로 작은 수를 왼쪽에 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여기가 갔다가 없어지고 여기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다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는 맨 끝에가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시는 게 그래도 빨리 답을 찾는 방식이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할 거는 어디냐? 몇 페이지니? 없네요. 없고요. 여기네. 61페이지 7-1번. 자, 61페이지 7-1번도 네, 정리는 하셔야죠. x는 넘기고 마이너스 6도 넘기고 이항을 시키면
얘는 3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는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고,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인데, 그게 유식이랑 같아야 돼서 얘가 4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4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8이니까 마이너스 a가 2여서 a는 마이너스 2, 3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리해서 비교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방정식은 x값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보통 대입을 하잖아요. 식에다가. 네, 근데 그거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1번 했고요. 자, 여기 없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따가 활용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워크북. 워크북은 어디서부터였나? 아까 그 두 개가 다였나? 없죠? 자, 18번, 19번. 네, 요거 하라는 얘기죠. 네. 자, 우선은 얘를 A로 바꿔야 된다. 근데 A식이 지금 5분의 A 플러스 2니까 제일 처음에 요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5분의 1을 다 곱하시면 될 거고. 그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고, 5분의 1A고, 그 다음에 2죠. 그 다음에 2를 다 더하겠죠? 네. 전부 다 2를 더해주시면, 네, 그러면 1, 5분의 1A 플러스 2, 4가 되는데, A로 얘만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답은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네. 4번이에요. 질문하신 분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뭐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헷갈렸어요? 저거를 5분의 A를 응. 아, 이거 만드는 방식? 처음에? 자,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거꾸로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시는 거죠. 2를 빼고 5를 나누는 거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가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도 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먼저 x 개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곱해주시면 1이 되고요.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고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고 자 미리 위치를 바꾸지 마시고 5 더한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이제 5를 다 더하시고 그래서 지금 6이 되고 5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해야 돼. 그러면은 3분의 14가 되고 이제 위치를 바꿔서 써주시면 3분의 1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 이 사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분수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4와 3분의 2니까 네. 자, 될 수 있는 사이에 있는 애는 네, 5분이 없죠. 네, 5번이 답입니다. 거의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분수를 쓰지 않는데 네, 이렇게 값 정도 확인하는 정도? 네, 그 정도만 네, 대분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도 나가도 될까요? 자, 시작합시다. 네, 부등식의 활용. 네, 자, 활용 문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네. 방정식의 활용은 좀 하셨다면, 뭐, 여기 있는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1차 방정식 활용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활용 문제는 제가 설명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씩 써야지 뭐. 어떻게. 유형마다 있는 건데. 뭐,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유형이 적게는 한 12개고,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한 18개, 20개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부등식의 활용도, 네,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연히 방정식의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문제의 유형들이 있죠? 원가, 정가. 네, 그런 거 분명히 싫어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거리 속력 시간이랑, 네, 그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원이에요. 자, 뭐, 설명은 의미가 없죠. 미지수 정하고, 부등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네, 이 얘기는. 근데 이제 정할 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뭐 방정식에서는 이제 이 말을 바꿔서 써야 되니까, 은는이가, 네, 뭐뭐이면, 뭐 이런 것들이 방정식에서 등호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부등호 모양은 문제에서 대놓고 거의 가르쳐줘요. 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것까지 웬만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이제 뭐 이한 것 같다, 이상인 것 같다를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고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뭐뭐의 뭐 이렇게 뭐 배 뭐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라는 거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요 말이 이제 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시다. 뭐 몇 개만 제가 그냥 설명하고 이런 건 쓸 수 있겠죠. 자, 어떤 자연수, 얘가 x죠. 네, 의가 곱하기인 거고 5배니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을 뺀 값이니까 마이너스고, 원래 이게 있으니까 이제 등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선 부등호니까 우선 놔두고, 이게 여기까지가 좌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수에 또 x에 의니까 곱하기고 3을 곱했고, 그 다음에 4를 더한 값 더하기 4를 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거나 같다는 게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좌변이 무조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좌변이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5x-8이 지금 3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넘기니까 2x가 되고 12가 되고 2로 나누니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부등식에서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거 답을 구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를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자연수 중 가장 큰 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최대가 6이니까, 네, 자연수 중에서 6을 써주시면 되고, 이 말이야 뭐 바뀔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제일 작은 수는 뭐냐, 뭐 그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네,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마지막까지 답을 확인하셔라. 뭐 그 정도예요. 자, 1-1번도 식만 쓰고 우선 가볼까요? 어떤 두 자연수의 차가 6이다. 자, 그랬는데 이제 큰 수를 x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방정식처럼, 네, 큰 수가 x면 작은 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작은 수는 어떻게 써요? y 응? y 자, 여기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 연립방정식은 그 다음이에요. 이 뒤에. 그때는 xy를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자를 하나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로 정해놓은 이상
y라는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문자의 너 그럼 1차 방정식 할 때도 y로 했어요? 아니요. 가끔씩 쓰긴 했어요. 아, 가끔씩 썼어요? 쓰지 마시라고요. 지금 어차피 되긴 해요. 네, 되긴 하는데. 자, 지금 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x고 얘가 모르면 이거를 뺐다 그랬으니까 빼면 이게 유식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넘기면 네, 그래서 x 빼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6을 한 게 지금 네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가 6이니까 작은 수가 6 작아야죠. 아, 이거 진짜 몰라요? 근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생각은 저렇게 하시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두 수의 차는 6이고 합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더한 게 네, 30 이상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도 그냥 합시다. 뭐 예제 문제들인데. 자, 30이 돼서 2x가 36이니까 x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자연수 중 큰 수는 얼마 이상이냐? 그러니까 18 이상이다.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18 이상이라고. 네, 그냥 18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활용 문제니까 시키는 거에 맞춰서 뒤에 말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아니어서. 자, 그 다음 뭐 2번 케이크 문제? 뭐 요거 나왔어요? 케이크 문제는 한 개에 2,500원인 조각 케이크 몇 개 사서 선물하려고 한다. 1,000원짜리 상자에 포장하여 전체 금액이 2만원 이하. 그러니까 뭐 얘 보면 이미 우변이 정해졌죠. 2만원 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2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의 개수가 x겠죠. 네. 그리고 한 개에 2,500원이니까 2,500x가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상자 가격이 있죠? 네. 1,000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씩 쓰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저는 유형만, 식 쓰는 방식만 얘기하고, 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따로 하세요. 이따가. 뭐, 금액 문제까지는 괜찮죠? 네. 이 정도는. 자, 뭐, 왼쪽만 풀면 될까? 같이 식만 쓸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다. 근데 87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중에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식 어떻게 쓰죠? 기억나요? 3x요. 아, 너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식 얘기하라고요, 식. x 마이너스 1 플러스 네. x 그래. 플러스 x 플러스 1. 네. 3x로 줄여서 계산하지 마시고. 다 알지만, 네. 그래서 87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도 대답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잘 나시나봐요. 네. 자, 재윤이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에서 각각 86, 93, 90 이걸 받았다. 과학을 포함한 지금 4과목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거 그냥 평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쉽죠. 과학이 X죠. 그래서 이거를 4과목으로 나누니까 90점 이상이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 시험을 보면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죠. 네, 그죠? 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 3번
뭐, 이건 넘어갈게요. 네, 아까 뭐, 케이크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네,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4번 할게요. 뭐, 얘는 기본요 문제네요. 기본 요금이 32,000원이 어떤 휴대전화 요금에 가입하면 250MB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250MB를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메가당 1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요금제를 가입했을 때 요금이 45,000원 이하가 되려면 데이터를 최대 몇 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냐. 자, 요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은 45,000원까지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겠죠. 근데 기본료는 32,000원을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32,000원 안에는 250MB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1메가당 이제 100원씩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X가 지금 최대 몇 메가냐 그랬으니까 이게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뭘 써야 되냐? 요게, 요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 자리에 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 자리가 중요해요. 이게 가로 안에 뭘 쓸 거냐. 네. 아시는 분? 알잖아요. 네. 자,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지금 최대 몇 메가가 X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돼? X-250. 맞아요. 얘는 제외한 것만 100원씩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원래 250메가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을 쓰라고 하면 꼭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막상 풀라고 하면 뭐 꼭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냥 32,000원에다가 100x라고 쓰고 45,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추가된 메가만 나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답을 쓸 때는 250메가를 더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얘는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식점수를 안 줘요. 네, 두 번째 방식으로 쓰면 꼭 이 방식으로 써야 돼요. 객관식일 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서술형일 때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활용하면서 많이 틀리는 문제긴 해요. 네, 4번이. 다 그냥 x로만 쓰고 x-250을 안 해서 그래서 틀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정도씩 넘어갈게요. 5번은 뭐냐? 이거는 뭐 암산으로도 되죠? 통장에 4,000원이 있는데, 네, 거의 뭐 없네요. 네, 4,000원이에요. 네. 자, 매일 800원씩 예금을 해야 되고요. 그걸 며칠 하냐, 요거 물어본 거고. 그게 3만원을, 넘는 것은 며칠 후부터냐. 그러니까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왼쪽 좌변이에요, 우변이에요? 좌변. 네, 좌변이 더 커야 되죠. 얘가 넘어야 되니까. 네, 34일. 네. 이거 암산으로 다 되시잖아요. 그냥 빼고, 네,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식으로 쓰라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여서 그냥 표현만 했습니다. 다음, 아직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죠? 네. 6번은 뭐냐? 문구점에서, 이것도 해야 되네요. 자,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800원인 노트를 할인 매장에서는 한 권에 600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문구점이 있고 할인 매장이 있죠. 근데 여기는 800원짜리 노트고 여기는 600원짜리 노트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매장은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데 교통비는 1200원이 들어요. 그랬을 때 노트는 몇 권 이상 사야 되냐. 자, 뭐 이것도 솔직히 암산으로 되잖아요. 금액 차이가 얼마야? 200원이지? 네, 그럼 몇 권 더 사야지 이득이겠어? 할인 매장 가는 게. 7권. 네, 그쵸. 네. 그게 답이잖아요. 3번이 답인데, 이제 식을 쓰면 되겠죠. 이 권수를 x라고 했을 때, 자, 이 x가 지금 1200원을 더한 것까지 합치면 할인 매장이 싸니까 할인 매장 간 거니까 문구점이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써야 된다. 아, 6-1번도 해야 되겠네, 옆에. 아직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옆에 6-1번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부등식에서 좀 자주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예요. 자,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2,500원인 입장료를 20% 할인을 해주는 미술관이 있다. 20명 미만의 단체에서 몇 명 이상이면 2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자, 혹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단체로 갈 거야. 근데 20명이 안 돼. 한 16명 돼. 근데 지금 고민하는 거야. 내가 그냥 20명짜리 사면은 20% 할인해 주는데 그 금액이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6명 똑같은 금액을 낸 거랑 누가 더 비싸겠냐. 요걸 고민하는 문제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한 사람당 2,500원이니까 2,500원인데 인원수가 X명인 거죠. 그래서 원래 금액이 얘잖아요. 2,500원 곱하기 인원수.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게 2,500원짜리를 이번에는 20명 이상 하면 20% 할인해 주니까 얘는 최소한 사야 되니까 20명짜리 무조건 사야죠. 20명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20% 할인해 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0.8? 맞아요. 0.8이죠. 원래 식은 1-100분의 20이죠? 네, 원래는 이렇게인데 그냥 0.8 하셔도 되죠. 상관없어요. 네, 원래 그게 더 맞는 거야. 0.8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부등호는 누가 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차변? 응? 부등호는 어느 쪽이어야 되죠? 왜 고민하고 있어? 얘가 싼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싸야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네, 이제 계산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할게요. 계산 곱하는 게 아니고요. 약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x는 20 곱하기 0.8을 했으니까 x가 16보다 크다. 그러니까 답은 17명부터가 이득이다. 그러니까 가는 학생이 단체가 17명이면 20명짜리 사야 돼. 근데 16명이면 사면 안 되는 거야. 16명이 더 싼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투자 4만. 옛날에는 요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있는데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단체 할인권 같은. 네, 단체 할인권이 있잖아요. 롯데월드에 100명인가? 그러면은 네, 50%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100명짜리를. 50명 네, 이상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줌마들이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롯데월드 앞에서 이제 니네 같은 애들한테 카드 할인 못 받는 애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걔는 어차피 재금액 주고 카드 할인을 못 받으니까 재금액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 옆에 아줌마가 쓱 와요. 그래가지고 표 살 거냐 그래. 근데 이제 따져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아줌마 50% 샀잖아?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60% 금액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원짜리면 우리한테 한 35,000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아줌마는 뭐야? 5,000원 남겨 먹겠지. 한 사람 팔 때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 그래서 하루에 100명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은 5,000원씩 100명이면 얼마야? 90% 빼서. 계산이 안 되지? 네.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100명을 그 사람이 다 팔 수 있겠어? 매일? 못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49만 5천 원. 이제 따져보는 거야. 내가 원래 들어갔던 돈이 얼마인지. 그럼 내가 얼마까지 몇 장만 팔면 100장에 다 못 팔아도 몇 장까지만 팔면 나는 이득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100장에 다 안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40.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옛날엔 있었어. 지금도 있긴 있어. 네, 롯데월드 주위에 이 주머니 같은 거 이거 내가 보지 않았어요? 롯데월드 가면은 여기 막 카드 하는 아줌마 있고 그 옆에 입구 들어가는데 그래서 카드 만들라고 할인 받으라고 카드 만들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고 표 파는 아줌마가 있어. 그 입구 들어가는데 그 표 사는데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사는 사람은 어차피 재금액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서로 윈윈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푸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7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5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80 이상이니까 식은 이미 정해졌죠? 네. 둘레가 80 이상이다. 네, 이게 그냥 식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둘레를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미지수가 뭐여야 돼요? 가로의 길이가 미지수여야겠네요. 그럼 가로가 x면 세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2x-5. 네, 가로의 2배보다 5cm만큼 짧으니까 2x-5. 식으로 쓰면은 네모, 이게 등호니까 네, 가로가 x고 2고 짧으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식을 생각하실 때.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죠? 2x-5에 곱하기 2를 한 게 네, 식이 되겠죠. 6x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미지수가 뭔지는 항상 잘 정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얘는 객관식이니까요. 굳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가로를 x로 정할 필요는 없죠. 네, 세로를 x로 정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제 불편하니까 가로를 x로 정한 것 뿐인 거지. 계산은 어차피 다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형을 쓸 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 네, 객관식을 할 때만 그렇게 해라. 서술형 쓸 때는 무조건 요식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쓴 식만. 자, 뭐, 그 정도 유형이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었고요. 아직 유형이 많이 남았죠? 다음은 거리 속력 시간이네요. 방정식 할 때 거리 속력 시간 어떻게 식 세우는지 다 기억나요? 네. 까먹은 것 같아요. 응? 까먹은 까먹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있죠. 기본적인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는 자, 지금 거리가 x죠. 네, 그러면은 시간씩 써야 돼요. 문제에서 시간을 x라고 하면 거리씩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네, 아 몰라요? 까먹었어요. 네, 아직 배웠냐 이거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반대식을 써야 된다. 속력식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속력식을 쓰는 거는 예전에 그런 문제, 기차 문제? 네, 이런 것만 속력식을 쓰고 그 외에는 속력식을 거의 안 써요. 여기에도 기차 문제 같은 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차 문제 같은 경우는 거리식만 써요. 그래서 이제 속력식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식을 쓸 거냐, 거리식을 쓸 거냐만 거의 웬만하면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고민을 할 때에는 뭐 예외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미지수가 거리면 시간식을 쓰시면 되고 미지수가 시간이면 거리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예외되는 거 한두 개 빼고는.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진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 여기가 속력이네요. 걷다가 도중에 시속 5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는 3분의 x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 거리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 거리 뭐라고 써야 되죠? 이 자리 x 전체 거리에서 간거리를 빼야죠. 아 네, 8-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 시간은 5분의 8-x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리가 미지수니까 시간식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시간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2시간 이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쪽 가지고 식을 쓰면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을 합친 게 2시간 이하다. 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표 만들어서 풀었죠? 문제 푸실 때, 방정식 푸실 때. 여기 거리 속력 시간은 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방정식도 웬만하면 표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귀찮아서 좀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가장 풀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거 반대로 쓰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나요? 저는, 세로를 거리 속력 시간으로 쓰고, 걸어갈 때랑 뛰어갈 때를 위에다 쓰는데, 얘는 좀 반대로 돼 있어서 편한 방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세로로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거리 속력 시간을.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네, 뭐 이거 이따가 해보시고요. 안 되면 풀어드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농도. 자, 농도 문제는 식이 두 가지가 있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거랑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필요 없어요. 네, 소금물의 양식은 소금의 양식으로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가 사용되는 건 고난이도 문제일 때. 문제에서 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네, 이런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을 할 때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죠? 어려운 거 풀어본 적 있어요? 네, 농도 문제에서 어려운 게 물을 부었다가 다시 소금물 펐다가 다시 부었다가 네, 이거 본 적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그런 건 문제도 네, 농도식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그 문제도 거의 대부분 소금의 양식으로는 풀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면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소금의 양식으로 풀어라. 자,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건데, 자, 표현하는 거는 가장 쉽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소금의 양식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금의 양식이 아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컵을 하나씩 다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여기까지죠. 5%의 소금물이 80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 하나가 지금 있는 거야. 네, 요거 담가 있는 컵.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얘도 컵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섞은 거잖아요. 섞었다는 얘기는 더하기인 거고. 자, 그랬을 때 8% 이상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두 개 가지고 섞은 컵이 따로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8% 이상이니까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농도는 다 나왔으니까 얘는 5%고, 얘는 10%고, 그 다음에 얘가 8%고,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소금의 양식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4. 그 다음에 얘는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네. 네, 100분의 10 곱하기 얘가 모르니까 x.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8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섞었으면 소금물이 늘어난 거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된다. 네, 이렇게씩 쓰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좀 컵으로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농도식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한마디로 농도는 이렇게 표 그리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만 표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하시고, 네, 얘는 소금의 양이 그래서 80 플러스 x가 될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얘는 100분의 10 곱하기 x고, 얘는 100분의 8 곱하기 80 플러스 x고.
자, 요거는 그냥 한 문제 계산할게요. 위에 있는 식으로. 자, 위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100을 곱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100을 다 곱해서 분모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00 플러스 10x가 얘는 640 플러스 8x 그래서 2x가 240이어서 x는 120 이상이다. 그래서 10%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이냐? 그러면 120g 이상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2번 답이 요거겠죠? 그리고 1번씩 세우는 게 요게 1번이죠? 네. 아, 얘가 2번이었구나. 저기 3번이었고 얘가 식이 2번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농도 문제는 말이 조금씩 바뀌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소금물에 소금물을 섞은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썼잖아요. 근데 또 유형이 뭐가 있어요? 네, 물을 섞는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증발시키는 문제도 있고, 네, 이런 유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물을 붓거나 증발시키는 문제도 지금 쓴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쓴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당연히 증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지금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겠죠? 네. 날라가니까 이 자리만 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뒤에 어차피 물이 날아가는 거는 농도가 없어요.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아가는 문제는 이 자리가 0이 돼서 이 식이 사라진다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쓰는데. 네. 당연히 물을 붓는 문제도 이 자리가 0이기 때문에 네, 그냥 더하기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본 이 식틀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 그러면 요 자리만 농도가 0이 되는 거야. 증발이 되는 것도 요 자리만 0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틀이 이거야. 무조건 요 식으로 한다. 컵 하나랑 컵 하나가 있는데 합치거나 뭐 날라가거나 그 다음 컵이 있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라.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식 하나 쓰고 그럼 바로 가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컵, 이게 두 번째 컵, 이게 세 번째 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100분의 6 곱하기 250 그 다음에 섞었으니까 더하기고 얘는 100분의 3 곱하기 x 그리고 2하니까 2하고 100분의 5 곱하기 250 플러스 x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만 좀 잘 정해주시고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뭐 할 거 없네. 설명은 우선 다 했어요. 네. 이제 뒤에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긴 하겠죠. 풀어보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먼저 뭐 딱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물어볼 걸. 자, 몇 쪽이야? 71쪽이면 어디냐? 71쪽에 23번이요? 자, 얘는 뭐냐? 다솜이는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분속 50m로 걷고 30분 쉬었다가 올 때는 같은 길을 분속 90m로 걸어서 1시간 40분 이내로 산책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다솜이는 최대 몇 미터 떨어지냐? 자, 식을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당연히 최대 몇 미터 떨어졌냐 그랬으니까 거리가 x예요.
자, 그래서 거리가 x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갈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갈 때, 쉴 때, 올 때를 합친 게 1시간 40분이잖아요. 이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간식을 써야 되겠죠. 갈 때 걸린 시간, 쉴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근데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요 시속이냐 분속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분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속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 식은 지금 100분으로 바꿔서 써야 돼요. 분으로. 자, 단위는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는 50분의 x죠.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쉴 때는 30분이죠. 그리고 올 때는 몇 시야? 어디 있었어? 쉬다가 올 때는 분속 90이야. 90분의 x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몇을 곱해야 돼? 45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얘는 9x가 되고요. 얘는 30을 그냥 넘길게요. 70으로 바꾸고 얘는 안 할게. 그리고 얘도 450을 곱하면 5x고, 그 다음에 이게 70 곱하기 45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지금 더하니까 14x가 70 곱하기 450이 되고, 그러니까 14는 70이랑 약분하면 5가 되고, 그래서 x는 곱해주시면은 몇이에요? 5, 4, 20에 5, 25. 11,500. 어? 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자, 네. 70이랑 450 하고 있어요. 네, 5 곱하기 지금 450이에요. 그래서 2250이 나오겠죠. 그래서 4점유 최대 몇 미터 떨어진 데까지 갔다 올 수 있냐 그랬으니까 2250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4? 아, 요거 밑에요. 그러네. 요거는 설명을 안 해준 유형이긴 하네. 자, 순도가 95%인 구리와 순도가 98%인 구리를 섞어서 순도가 97% 이상의 구리 6kg을 만들려고 한다. 순도 98%의 구리는 최대 몇 킬로그램이 되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농도 문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네.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순도 95가 있고 98이 있고 합쳤더니 6kg가 됐고, 그 다음에 순도 98의 구리가, 그러니까 얘가 x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양이 6 빼기 x예요. 6kg 빼기. 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지금 제가 밑줄 친 것만 가지고 농동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얘는 100분의 95 곱하기 6-x고, 섞었으니까 더하기고, 얘는 100분의 98x고, 그랬더니 97% 이상이고, 네, 그리고 100분의 97 곱하기 6이 되겠죠. 이건 농도식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긴 합니다. 자, 100을 다 곱하면 없어지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네, 계산이 불편하겠죠? 지금 6을 곱하면 몇이야? 6, 9, 5, 6, 9, 30에, 그 다음에 6, 9, 54, 480? 네. 아닌데? 570? 잘못 봤네.
570 마이너스 95x 더하기 98x가 얘는 곱하면 몇이야? 69, 54에 7, 500, 54에 7, 82?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3x가 되고, 넘어가니까 12가 돼서 x는 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몇 킬로냐? 그랬으니까 답은 4kg.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방식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학년 거에서는 이 1차 부등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연립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긴 하거든요. 식 쓰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근데 뭐 1월 달에는 연립부등식 활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네, 그냥 계산하는 부분까지만 시험 범위여서 2월 달에 이제 연립부등식 활용이랑 그 다음에 뒤에 1차 함수랑 그게 이제 2월달 정기평가 범위여서 네, 1월달까지는 아마 정기평가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네. 왜? 또 뭐 있어요? 질문할 거? 이제 없어요? 숙제를 좀 내야 되겠네? 어디까지 내야 되나? 여기가 71이야. 73까지 하시죠? 진도북은 73까지 뿐이 못 내죠. 네, 자. 진도북은 73인데, 그거 하시죠? 네, 이제 워크북을 얼만큼 낼 거냐. 그거겠죠?